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특히 강조했던 건, 물론 경제를 뭐 59번이나 외쳤다. 뭐 이렇게, 누가 세보니까 59번이나 나왔답니다. 네네. 네,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강조했던 게, 방산비리. 네. 예, 군피야. 이거를 아주 강하게 지적을 했는데, 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영상 준비돼서 한번 보실까요?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 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 집행 과정의 불법 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 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서 그 뿌리를 뽑을 것입니다. 네, 방산비리를 이적행위라고 아예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거는 뭐 가만둘 수 없는 거다. 네. 왜냐하면 이거 남북관계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지금 진짜 군피야 심각하죠. 네, 일단은 이제 연설 도중에 왜 저게 나왔을까? 왜냐면 좀 이게 툭 두드러지거든요. 네, 이 전체 흐름, 뭐 네. 공무원연금, 뭐 경제 활성화 가는 와중에 이적행위다 했는데 네. 아마도 지금 뭐 사드, 고도 미사일 체제라든가 뭐 FA-35라든가 이제 관련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그 전에 한번 박근혜 대통령께서 시정 연설을 통해서 네. 뭐 일종의 군기 잡는 뭐 그런 네. 식의 어느 의도를 파악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군피아 문제가 문재인 의원이 국감 자료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현재 방산업체에서 297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군 출신이. 네. 그리고 이 중에서 256명은 대기업 계열사의 방산업체에서 지금 뭐 주요 보직에 꿰차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안 될 일이겠죠. 왜냐면 우리 고위 이 공직자윤리위원회 보면은 이제 관련 사업에서 뭐 2년간, 3년간 취업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2년간 네. 취업 제한이 있는데 지금 그걸 어기고도 들어갔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국방부 방위상업청도 이제 각자 해묘 자료를 놨는데 방위상업청을 보면은 현재 31명의 방사청 퇴직자들이 있는데 네. 이 중에서 8명은 법을 어겼다. 아. 이제 얘기도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이 네.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전작권 전환도 재연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가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사실은 군 현대화도 해야 되고, 근데 제일 걱정되는 거는 돈을 쏟아 부어봐야 예. 저게 엉뚱한 대로 샌다, 뭐 이런 우려,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지금 통영함, 흑표전차 다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홍 차장.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번에 그 세월호 구조 작업 때 문제가 됐던 통영함 문제입니다. 네. 그 통영함 같은 경우에는 수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최첨단 시설로 만드는 그 한국 최고의 국산 기술로 만드는 구조함이다라고 그러는 정작 세월호 참사 때는 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해군은 전력화가 안 됐다고 했지만 네. 파고 들어봤더니 거기에 방산비리 부분이 남아있는데 네. 소나라고 해서 바다 그렇죠. 밑에를 탐지하는 그 장치가 예. 알고 봤더니 최첨단 장치라는 장치가 70년대 나온 장치였습니다. 이게 또 시가로 2억 원 정도, 2억 원 정도인데 예. 이걸 40억 원을 주고 네. 샀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 방사청 장교 2명이 연루가 돼 있어가지고 구속이 네. 됐는데요. 네. 또 더더군다나 그 흑표전차 K2 전차라는 게 있는데 네. 지금 K2 전차는 최신의 우리 차기 전차라고 명명진 지가 네. 2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네. K188 전차가 나온 지 80년대에 나왔으니까요. 네. 그 후속 전차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2014년, 34년이 흘렀는데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네. 뭐 기술적으로 뭐 파워팩이나 이런 게 있지만 이거를 국산화를 꼭 시켜야 된다. 핵심 장비를 그러면서 군 출신 장성들이 바깥에 방산업체에 나가서 네. 이거를 못하게 한 부분도 있거든요. 네.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 때문에 우리 군이 현대화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게 네. 최근에 누락 그렇죠. 계속 부각되면서 대통령의 네. 지점을 그러니까 짚고 넘어간 것 진짜 대통령이 정확하게 지적한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적행위다. 결국은 이게 북한을 좀 이렇게 하는, 적을 이렇게 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진짜로 일벌백계해야 된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변 변호사. 어제 김기춘 왕실장으로 불리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 7시간 문제에 대해서 네. 쭉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의 위치는 경호상 밝히지 못한다. 어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는 7시간 동안 7시간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네. 설명도 하면서 사실 과잉 보안 의식 아닐까요? 그렇죠. 오늘 재미있는 얘기가 나왔었죠. 뭐 대통령이 아침에 깨면 출근이고, 네. 뭐 잠을 자면 뭐 퇴근이다. 퇴근이다. 네, 이런 네. 얘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세월호 관련해서 그 네.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떻게 지시를 하라.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뭐 배를 뭐 거기에 출동을 시키든지 누구를 뭐 그곳에 갖다 놓든지 이런 보고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다. 이렇게 네. 보이는데 7번 정도 지시를 했다면 네. 그런데 김기춘 실장이 나와서 지금 대통령을 너무 보호하는 바람에 사실은 더 국민들로부터 반감을 사게 돼버리는 네. 좀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요. 뭐 어디에 있었다. 어디에 있었고 어떻게 지시를 했다. 뭐 이게 그 경호의 문제인지는 좀 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우리 문재인 의원이 네네. 싸가지 없는 진보 이미지를 청산해야 된다라고 네, 어제 그렇죠. 연설에서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당을 1년 내 못 바꾸면 예. 집권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예, 예. 문재인 의원 지금 뭐랄까 여러 가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발언도 강하고 네. 뭔가 좀 절박감, 조급함 뭐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달리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야권의 핵심부들이 네. 드디어 이제 좀 제대로 판을 읽은 것이 아닌가라는 아, 생각을 네. 합니다. 오히려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것은 강준만 교수가 이제 지은 책의 제목인데 네. 거기서 진보가 이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고 네. 또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도 네. 중요한 것은 수권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첩공주 뭐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예. 수권 수권 능력이 능력, 아니라 예. 수권 능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건데 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야당이 계속 지금의 권위주의 시대도 아니고 계속 민주만 외치거나 아니면 뭐 독재 타도 그런 걸 네. 외쳐서는 절대 수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국민들한테 진보도 충분히 안정감 있게 정권을 운영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건데 네. 언제까지 권위주의 체제를 탈피하자, 민주를 이룩하자, 그걸로 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네. 이제 거기에 대한 인식 전환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좀 네.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